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 차의 30대 후반 여자예요. 얼마 전에 들어온 동서 때문에 우리 시댁이 완전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일을 사연으로 보내요. 저희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에요. 시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남편과 시동생도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예요. 양가 모두 집안에 여유가 있는 편이었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 30평대의 신혼집을 얻게 되었는데 시댁과 친정에서 반씩 부담해서 얻게 되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싶어 해서 시아버지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구했어요. 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라 위치는 상관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었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이를 가지라고 압박을 넣으셨죠. 아니, 결혼한 지가 벌써 4년이 됐는데 왜 아이가 안 생겨? 너희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정말 아이 안 낳을 거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아이 없이 저희 둘이 사는 걸로도 충분해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솔직히 이해 못하겠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하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아이 없이 어떻게 사니? 그러지 말고 사돈이 산부인과 의사니까 병원에 한번 다녀와라. 가서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고 아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여쭤봐. 아무리 아이 없이 살기로 설명을 드려도 시어머니는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우기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손주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알지만 저는 또 저대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지내던 차에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시댁 어른들에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만난 지 오래된 건 아닌데 아이도 생기고 해서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 얼떨떨하긴 한데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식을 올릴까 해요. 연애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이가 생겼다고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에 시모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잘됐다, 잘됐어. 더 나이 먹기 전에 아이 생기면 아주 잘 된 거지. 빨리 식 올려라. 배불러 오기 전에 얼른 식 올려. 저에게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니 저는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동생은 시댁 식구들에게 여자를 소개한 지 2달도 되지 않아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동서가 배가 불러오기 전에 얼른 식을 올려야 한다고 어른들이 성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동서네 친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살 신혼집을 같이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시댁에서 집을 구해주었죠. 평수는 저희 집보다 작았는데 아무래도 시댁에서 전적으로 집을 해주는 거라 그럴 수밖에 없었죠. 동선에는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다른 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그걸로 동서가 불만이 많았죠. 형님네 집은 널찍하니 좋은데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진짜 살기 불편해요. 나중에 애 태어나면 집이 더 좁게 느껴질 텐데 벌써부터 걱정인 거 있죠? 근데 이 집은 형님이랑 아주버님 2분이 살기엔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진짜 너무 좁아요. 지금부터 천천히 돈 모아서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되지. 아직은 시작 단계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방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다 잘 될 거야. 형님이랑 이렇게 가깝게 사는데 어떻게 신경이 안 쓰여요. 게다가 형님이랑 저는 동갑이잖아요. 아무래도 동갑끼리는 서로 경쟁의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형님도 제가 더 작은 집에 사니까 좋죠? 아니, 난 그런 생각 딱히 해본 적 없는데. 동서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어. 난 우리가 경쟁하는 거 싫어. 그냥 잘 지내고 싶을 뿐이지. 우리 집은 평범해요. 형님은 친정아버님이 의사시라면서요? 아무래도 너무 비교가 되니까. 저는 신경도 많이 쓰이고
스트레스도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 평수까지 이렇게 작으니까 시부모님이 형님네만 편애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 솔직히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짜증나요. 동서가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동서가 저를 많이 의식했어요. 동서네 친정집은 평범한데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동서가 신경이 많이 쓰였던 모양이었어요. 집은 우리 집에서도 반은 해준 거야. 시댁에서 편애하는 건 없어. 오히려 동서가 아이를 가져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뭘. 어머님이 동서 많이 예뻐하고 계시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돼. 저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뜻으로 동서에게 말했는데 동서는 대답은 하지 않고 입만 삐죽이더라고요. 제 말에서 뭔가 기분이 나쁜 모양이었어요.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저도 더 말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같아서 그냥 말았죠. 그런데 하루는 시모가 저와 동서를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점심을 같이 하자고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 동서가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희 이제 아이들도 태어날 건데 집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저희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돼요? 지금 집은 내 식구 살기엔 너무 좁아요. 이제 아이들 태어나면 내 식구인데. 내 식구라니? 아이가 아니고 왜 아이들이야? 어머, 너 설마 쌍둥이 가진 거니? 어머, 이게 웬일이야? 손주 하나만 봐도 소원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쌍둥이야? 너 그거 정말이니? 동서가 갑자기 쌍둥이를 임신한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집은 너무 작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시모는 기분이 너무 좋은지 춤이라도 출 기세였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죠. 쌍둥이라는 말은 왜 임신한 지 4개월이나 지나서 얘기한 건지 그동안은 왜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병원에서 그걸 몰랐을 리도 없고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서, 쌍둥이 가진 건 언제 알게 된 거야? 그거 최근에 알게 된 거야? 어떻게 그렇게 늦게 알게 됐어? 보통 더 일찍 알게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따지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임신한 지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말을 하기엔 좀 늦은 감이 있었거든요. 무슨 트집을 잡을 생각은 아니었죠. 최근에 알게 됐어요. 늦게 하는 경우도 있대요. 형님은 제가 쌍둥이 가진 게 신경 쓰이세요? 동서가 되묻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미리 알렸더라면 시모가 더 좋아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알린 건지 그리고 쌍둥이라는 걸 이렇게 늦게 알 수도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은 것뿐이었는데 갑자기 신경이 쓰이냐 물으니 황당했죠. 너는 별걸 다 묻는다. 동서가 쌍둥이를 가졌다고 하면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게 가족이지. 너는 애도 안 갖는다고 난리를 치면서 동서가 쌍둥이 가진 건 또 부럽냐? 동서가 셀쭉한 표정을 지으니 시모가 나서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화살을 퍼부어대니 어이가 없었어요. 전 왜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늦게 하려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언제 알게 되었던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너는 애 가질 노력이나 해. 그리고 그냥 축하해주기나 하라고. 왜 허튼 소리를 해서 이 좋은 분위기를 망쳐? 그나저나 넌 정말로 애 안 낳을 거니? 여자가 결혼해서 애 안 낳으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들만 생각하는지 몰라? 그래도 우리 둘째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둘째가 쌍둥이를 가진 건 정말 장한 일이다. 어쩜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까? 왜 늦게 말했냐고 물었다가 시모에게 잔소리 폭격을 맞았죠. 저랑 동서를 비교하는데 저는 아주 죄인이 따로 없더라고요. 형님은 정말 왜 아이를 안 낳으세요? 저는 형님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그 집 너무 아까워요. 어떻게 그 큰 집에서 형님이랑 아주버님 두 분만 살 수 있어요? 저희 네 식구가 거기서 살면 딱인데. 어머님이 생각해도 형님네 집 너무 아깝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갑자기 동서가 저희 집을 걸고 얘기를 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너희끼리 집 바꾸면 딱 좋겠네. 그러면 애들 키우기에도 지금 집보다 넉넉하니 좋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너희 집이랑 둘째네 집이랑 어차피 같은 아파트에 멀지도 않은데 집 바꿔라. 그게 맞는 것 같다. 동서의 말에 시모가 손뼉까지 치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한테 동서네와 집을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신혼집은 저희 친정에서도 반환해준 집이잖아요. 정말 열이 받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집은 왜 바꿔요? 집이 작은데 저희 집이랑 왜 바꿔요?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만히 있던 저는 봉변당한 기분이에요. 뭐가 어떻다고 너는 시애미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지니? 그럼 그 큰 집을 낭비하고 있는데 쌍둥이를 가진 동서한테 양보하는 게 맞지? 애도 없는 년이 넓은 집이 뭐 필요하니? 하여간 집안에 처박혀서 하는 일은 없으면서 욕심만 많지. 또 지건 빼앗기기 싫어서 난리를 치는 거 봐.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집이랑 애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는 애 안 가지기로 얘기가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 집인데 빼앗기기 싫은 건 당연한 거죠. 동서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왜 저희에게 희생을 하라고 하세요? 그 집은 저희 친정에서도 도움을 주신 건데 그렇게 함부로 결정하실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건 너희들끼리만 한 얘기지. 그런 중요한 일을 어른이랑 상의도 없이 너희끼리 그런 중요한 일을 정해? 그리고 맏며느리가 무슨 애를 안 가져? 그리고 너 지금 친정에서 직구하는데 도움 좀 줬다고 유세 떠는 거냐? 그래도 그 집 반은 우리가 해준 거야. 아이는 저희가 정하는 문제인데 어머님이 그 일로 왜 집까지 빼앗으려고 하세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상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건 어머님이잖아요. 그리고 동서도 그래. 그렇게 우리 집 부럽다고 하더니 이런 식으로 집을 차지하고 싶어? 집을 빼앗아? 누가 집을 빼앗아? 바꾸라는 거잖아. 집 바꾸면 너희가 손해도 아니야. 너희 친정에서 집 반해준 금액은 그대로 두는 거고 우리가 해준 만큼만 다시 내놓는 거밖에 더 돼? 애도 안 낳으면서 집 욕심은 나? 그게 어디 네가 산 집이냐? 어른들이 사준 거지. 애도 안 낳으면 집은 욕심을 내? 웃기고 있어. 아범한테는 내가 말할 거니까 너희 집 바꿀 준비나 해. 시모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집이랑 동서네 집이랑 바꾸게 하려고 말을 하더라고요. 집을 바꾸면 우리 친정에서 해준 만큼에 대해서는 건든 게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제 입장에서는 살고 있던 집을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머, 형님한테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좋은 일이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형님은 애도 없는데 애 있는 집에서 집 잘 쓰면 좋죠. 동서가 거기서 얄밉게 끼어들어서 말을 하는데 정말 얄밉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집을 탐내더니 이때다 싶었겠죠. 속이 너무 보여서 더 미운 거였죠? 전 그럴 생각 없으니까 어머님도 말도 안 되는 소린 하지도 마세요. 동서가 아이 가진 건 축하할 일이지만 그게 집을 바꿀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네가 애를 낳아. 애도 못 낳으면서 목소리 높이니? 조선시대 때는 애 못 낳으면 죄인이었어.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집 바꾸는 걸로 봐주겠다는데. 지금이 조선시대는 아니니까요. 저랑 남편은 애 낳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애 낳는 게 결혼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집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시모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무슨 생각으로 집을 바꾸라고 하는 건지. 애 안 낳는 게 그렇게 미움받을 일인가요? 요즘에 애 없이도 지내는 사람들 많은데 조선시대였으면 죄인이라고까지 말하는데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시모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저도 이제는 그냥 무시해야겠다 싶었죠. 제가 싫다고 하면 끝이지 뭘 어쩌겠어요? 그래도 분하긴 했어요. 근데 동서, 산부인과 어디 다녀?
나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싶네. 그 쌍둥이라는 거 알려줬다는 산부인과가 어디야? 거기 나도 좀 알려줘. 점심 식사가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동서에게 물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동서가 쌍둥이 가졌다는 소식을 너무 늦게 알린 게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하세요? 산부인과야 제가 알아서 잘 다니고 있으니까 형님은 제 걱정 마시고 아이 낳을 노력을 좀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산부인과 어디냐고 묻는데 반응이 왜 그래? 설마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 반응이 되게 이상하네? 비밀일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어머? 제가 그럴 사정이 뭐가 있어요? 저 최근에 새로 생긴 데 다녀요. 아파트 근처에 사거리에 있는 산부인과요. 근데 애도 안 가지려는 형님이 산부인과 알아서 뭐 하게요? 제가 일부러 동서를 떠보듯이 말하니까 동서가 발끈하면서 그제야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그 산부인과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하시는 산부인과였거든요. 그 근처의 산부인과라고는 저희 아버지가 하는 데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그 산부인과가 친정아버지 친구분이 혼자서 하시려고 했던 데인데 저희 아버지한테 러브콜을 해서 동업으로 같이 하게 된 산부인과였어요. 그게 결정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시댁에도 아직 말하지 않은 거였죠. 일부러 말하지 않은 건 아니고 시모가 동서네랑 집을 바꾸라는 헛소리만 하지 않았어도 식사 자리에서 말하려고 했던 건데 그럴 수가 없었죠. 동서는 우리 친정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인 건 알았겠지만 동서가 말한 산부인과가 우리 아버지 산부인과인 건 몰랐을 거예요.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동서가 우리 아버지 산부인과를 딱 짚어서 말을 하니 참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상황이다 싶더라고요. 아, 그래? 어딘지 알겠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쌍둥이라는 걸 최근에 알았다니 어쨌든 참 좋겠네. 이참에 집까지 이사할 생각을 하고. 그런 거 보면 동서 참 영리해?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말씀 들었죠? 집 바꾸라는 거. 우리 이사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난 그럴 생각 없으니까 동서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럴 일 없어. 그 와중에 또 집 얘기를 꺼내는 동서를 두고 저는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죠. 아빠, 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요. 우리 동서가 아빠네 병원에서 쌍둥이 임신했다고 진단을 받았다는데 그거 확인 좀 해줄 수 있어요? 아, 우리 병원에 왔었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뭐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더냐? 임신 확인하고 4개월 될 때까지 쌍둥이인 줄 몰랐다고 하는데 이제야 쌍둥이인 걸 알았대요. 그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동서가 정말 맞는 말을 하는 건지 확인 좀 하려고요. 그리고 동서가 쌍둥이 임신했으니까 시어머니가 저보고 동서랑 집을 바꾸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하여튼 상황이 좀 그래요. 아니, 잘 살고 있는 애들 집을 왜 바꿔? 근데 임신 4개월이 지나서야 쌍둥이인 줄 알았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좀 알아볼게. 잠깐 있어봐라. 너희 동서가 우리 병원에 온 적이 있기는 하네. 진료 기록이 있어. 근데 임신이 아닌데? 지금 임신한 상태 아니야. 그러니 쌍둥이를 임신한 건 더더욱이 아니지. 네? 유산됐다는 말씀이세요? 동서가 오늘 쌍둥이라고 말해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친정아버지가 동서가 임신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순간 태아가 유산이라도 된 건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유산됐다는 게 아니라 임신을 한 적이 없어. 우리 병원에 와서 검사만 했어. 아, 이제야 기억이 나네. 그때는 네 동서인 줄도 몰랐는데 네 동서가 나한테 중절 수술을 했던 적이 있다고 그거 흔적이 남냐고 질문을 했었어. 최근에 중절 수술을 한 건 아니고 아주 예전에 한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머리가 혼란스럽더라고요. 원래는 환자의 진료 기록을 남에게 알려줄 순 없게 되어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집을 빼앗기게 생겼다고 하니까 알려주신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는 충격 그 자체였죠. 중절 수술을 한 적도 있고 그게 흔적이 남냐고 질문을 했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체 동서가 무슨 검사를 했다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중절 수술을 했었다고요? 와, 나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건데 임신은 한 적이 없고 아주 오래전에 중절 수술을 한 적이 있다니 동서 진짜 뭐 하는 사람이지? 그것도 두세 번 정도 중절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했어. 3년 전쯤에 했다고 하니까 지금 네 시동생의 아이는 확실히 아니지. 아버지에게 듣는 동서에 대한 얘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도대체 얘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아버지한테 얘기 들을 때는 소름도 끼쳤어요. 근데 검사는 무슨 검사를 했단 거예요? 최근에 와서 받았다는 검사요. 궁금한데. 동서가 남자 관계가 좀 복잡했던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서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 혹시 병을 옮은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 그 검사라는 게 얘기를 들어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면 걸릴 수도 있는 병 있잖아요. 그 검사를 한 거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확실한 건 쌍둥이 임신한 거 아니라는 거. 현재 임신 상태도 아니고. 근데 정말 이상하네. 너희 동서가 임신해서 결혼하게 된 거라고 하지 않았어?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리고 말이야, 그걸 떠나서도 설사 쌍둥이를 정말로 임신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너희랑 집을 바꾸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저는 친정아버지와 전화를 끊고도 너무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 발칙한 동서가 시댁을 속인 것도 어이가 없고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엄청난 거짓말을 해서 우리 집까지 차지하려고 한 게 아주 괘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동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 아무리 집 바꾸는 게 싫으셔도 어머님이 하신 말씀인데 형님이 그걸 거절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집 바꾼다고 해도 형님 크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이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고 둘이 살기에 적합한 집으로 옮기는 것뿐인데 왜 그렇게 싫다고만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결혼했으면 어른 말을 듣기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한다는 말이 또 그놈의 집 얘기더라고요. 아버지랑 통화를 막 끝내고 동서의 목소리를 듣는데 동서가 괘씸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이 문제는 정말 곱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야? 그 얘기는 아까 끝난 거 아닌가? 난 싫다니까? 형님이 싫다 한들 어머님 말씀까지 거역을 해서야 되나요? 싫어도 하라면 해야죠. 그게 며느리죠. 아마 아버님도 그게 맞다고 하실걸요? 솔직히 아주버님도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는데 어머님 아버님 말씀 잘 들어야죠. 그러다가 나중에 후계자 자리도 우리 남편한테 빼앗기게 될걸요? 하긴 아버님 입장에서도 손주 낳아주는 자식한테 회사 맡기고 싶으실 것 같아요. 형님은 어차피 욕심 없으시니까 상관없죠? 동서가 우리 집은 물론 시부의 회사까지 탐을 내고 있더라고요. 시동생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탐을 내는 건지 저는 동서가 소름이 끼쳤지만 정말로 가만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 동서 말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 그럼 동서, 오늘 어머님 댁에서 저녁에 다시 좀 보자. 어머님한테 집 얘기 내가 할 거니까 동서도 와서 얘기 들어. 서방님도 오시라고 해. 어머 형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이따가 저녁에 어머님 댁에서 보는 걸로 해요. 동서는 제가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좋다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온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동서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전부 까발릴 생각이었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저는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갑자기 왜 부모님 집에 가자고 하는 거야? 오늘이 무슨 날이야? 동생도 부모님 집에 간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야? 당신이 다 모이라고 한 거라며? 어머님이 우리 보고 동서네랑 집 바꾸라고 하시더라고. 동서 쌍둥이 임신했으니까 더 큰 집 필요하다고. 나도 그것 때문에 다 모이자고 한 거야. 엄마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그런 말을 듣고 있어? 난 싫어. 당신도 그냥 들은 척도 하지 말고 있어. 아, 진짜 엄마 왜 그래?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엄청 불쾌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표정도 엄청나게 굳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있을 때였어요. 형님, 잘 생각하신 거예요. 솔직히 애 안 가질 건데 그렇게 큰 집까지 필요 없잖아요. 동서가 눈치 없이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실실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너 웃는 건 지금이 마지막이다. 속으로 비웃어 주었죠. 내가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어이가 없는데 무슨 집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일 것 같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엄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욱해서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어머, 아주버님.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덕에 회사도 다니시면서 어른들 앞에서 너무 예의 없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있기 불편해요. 동서가 끼어들어서 제 남편에게까지 한 소리를 하는데 이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마구 날뛰는구나 싶더라고요. 당신 진정하고 가만히 있어. 동서, 근데 나도 동서가 정말로 쌍둥이 가진 거면 집 바꿀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그건 안 될 것 같아.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이는 남편을 말리며 제가 동서에게 한마디 했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운 말이 다르잖아요. 저 속이신 거예요? 형님, 정말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대체 사람이 왜 그래요? 동서야말로 우리 속였잖아. 동서 쌍둥이 임신한 거 아니잖아. 아니, 아예 임신을 한 적이 없지. 내 말이 틀려? 동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더라. 나도 하마터면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임신을 한 게 아니라뇨. 형님, 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 주기 싫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정말 기분 나쁘고 이런 얘기 하실 거면서 왜 가족들을 다 불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동서는 바락바락 대들었지만 얼굴이 새빨개져 있더라고요. 제가 뭔가 알아차렸다는 걸 동서도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동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계속 있다가는 뭔 일이 날 것 같으니까 시동생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가로막았어요. 우리 아버지 산부인과 의사인 거 알지? 동서가 다닌다는 산부인과가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산부인과야. 최근에 개원한 곳이 거기거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동서 임신 안 했다고 하시던데?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동서가 가족들 앞에서 제대로 설명 좀 해야겠는데?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임신을 한 게 아니라니. 너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냐? 임신하지도 않은 애가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아, 설마 둘째가 정말로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을까?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제 말에 시모가 눈이 동그래져서 저에게 묻는데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더라고요. 시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놀랐죠. 시동생도 놀랐는데 동서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 전혀 몰랐던 눈치더라고요. 유산된 거예요. 저 임신했었는데 아이 유산된 거라고요. 남의 아픔을 갖고 가족들 앞에서 떠들면 좋아요? 제가 요즘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요? 형님 정말 잔인한 분이에요. 저 다시 애 가질 거예요. 지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더 얘기하기 싫으니까 이만 갈게요. 동서가 자기는 유산을 한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당연히 믿을 리가 없었죠. 동서가 애초에 임신을 한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서 웃긴다?
오늘 점심시간만 해도 쌍둥이인 거 알았다고 우리한테 말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유산한 거라고 말을 바꿔? 그리고 동서가 유산은 무슨 유산이야? 유산한 거 아니잖아. 동서 중절 수술은 했어도 유산한 적은 없잖아? 아니, 애초에 임신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유산을 했다고 우겨?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아? 아니, 중절 수술이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아니, 대체 이게 다 무슨 얘긴지 똑바로 말 안 해? 너 정말로 임신한 적 없는 거야? 그럼 중절 수술은 뭐야? 중절 수술은 대체 언제 한 거야? 시모가 분노해서 동서를 향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동서는 얼굴이 새빨개진 상태로 몸을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도망도 치지 못하니까 벌벌 떠는데 이제부터는 정말로 저의 쇼타임이었죠. 동서, 그게 다가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 병원에서 검사까지 받았잖아. 동서 진짜 뭐하는 사람이야? 동서 임신했다면서 서방님이랑 결혼한 거잖아. 대체 속셈이 뭐야? 그리고 쌍둥이라고 거짓말까지 해서 우리 집까지 빼앗으려고 했지? 유산한 거 맞다고요. 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잡고 얘기를 못한 거지. 임신했던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런 일은 형님이 저한테만 따로 얘기했어야 했던 거 아니에요? 대체 왜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 친정아버지가 의사라면서 의사가 이런 얘기 다 해도 되는 거예요? 나 당신 아버지 고소할 거야. 의사 면허 취소시키고 병원문 닫게 해줄 거야. 내가 일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이거 의사 직무 유기야.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동서가 저에게 친정아버지를 고소하겠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저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다고 밀릴 제가 아니었죠. 헛소리 좀 하지 마. 어디서 또 거짓말이야? 임신한 거 아니고 유산한 것도 아닌 거 전부 확인했다고 하잖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야? 딸이 집 빼앗기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딨어? 그리고 네가 그런다고 나는 뭐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내 집 빼앗으려고 거짓말 친 거 그거 사기야. 네가 한 짓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알아? 제가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동서가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더라고요. 내가 얘기 다 한 건 줄 알아? 너 우리 아버지 병원에서 받은 검사가 어떤 건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너 남자관계 복잡해서 병 걸렸을까봐 그거 검사했잖아. 서방님한테는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나랑 시어머니한테는 쌍둥이라고 거짓말 쳐서 집 빼앗으려고 하고 알고 보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돌아다닌 거 겁나서 병 걸렸을까봐 검사했잖아. 그뿐이야? 너 중절 수술까지 했던 경험 있는데 그거 흔적 남냐고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다며. 너 시댁 재산 보고 이런 짓 꾸몄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그러면서 뭐? 아버님 회사 후계자 자리도 빼앗길 수가 있다는 말까지 했지? 그리고 네가 고소한다고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아? 네가 고소하면 나도 네가 한 짓 이 동네 맘카페에 다 올릴 거야. 전 국민이 다 알게 할 거라고. 그게 정말이야? 너희 친정아버지가 해주신 말이 전부 사실인 거야? 아니 어떡해. 어머님, 전부 사실 맞고요. 동서가 쌍둥이 임신했다는 사실에 집을 빼앗기게 생겼다니까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머님은 아직도 저희가 집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이고 기가 막혀. 세상에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 어떻게 이렇게 영악하고 못된 게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아이고 이를 어째.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동서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말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주 불쌍한 얼굴을 하고 우는데 솔직히 진짜 추해 보였어요.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가족들 다 속이고 결혼해놓고 구린 짓이 한두 개가 아닌데 네가 지금 왜 울어? 내 아들한테 이런 짓을 하고 네가 뭘 잘했다고? 어떻게 이런 게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거야? 너희 나쁜 년아. 중절 수술에 이상한 검사를 받지 않나? 너 대체 뭐하는 애야? 무슨 속셈으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내가 직접 데리고 산부인과를 갔어야 하는 건데.
동서가 오니까 시모가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동서의 등을 마구 때리더라고요. 동서는 그냥 맞으면서 엉엉 울며 빌더라고요. 잘못했어요. 신랑이 저랑 결혼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임신했다고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형님 잘 사는 거 보니까 질투도 나고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솔직히 아버님은 중소기업 대표이신데 집을 너무 작은 걸 해주신 건 맞잖아요. 저는 제가 준재벌집에 시집을 갔다고 생각했는데 집이 너무 작으니까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면이 안 서겠어요. 제 입장도 생각은 해주셔야죠. 그렇다고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너 그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냐? 너 집안 어른들 속이고 네 남편까지 속이고 지금 이 꼴이 뭐냐? 집안이 너 하나 때문에 쑥대밭이 됐는데 넌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하면서 하늘이 무섭지도 않던? 어떻게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하면서 집까지 탐낸 거야? 잘못했어요, 어머님. 저 아이 가질게요. 금방 아이 가지면 되잖아요. 전 형님이랑 다르게 아이도 가지고 싶고 어머님이랑도 잘 지내고 싶은 며느리예요. 너를 어떻게 믿고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너 내 며느리 아니야. 그 거짓말이 다 들켰는데 어디서 며느리란 말을 입에 올려? 어머님, 저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이제 정말 어머님한테 잘할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형님한테도 잘하고 그냥 바짝 엎드려서 얌전히 살게요. 저 좀 용서해주세요. 저 아이도 최대한 빨리 가질게요. 그리고 저 결혼하고 나선 다른 남자 만난 적 없어요. 그건 정말로 믿으셔도 돼요. 제가 검사를 받았던 건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이지 남편 만나고는 다른 남자 만났던 적 없어요. 그건 정말이에요. 네가 지금 나한테만 용서를 빈다고 될 일이냐? 네 남편은 불쌍하지도 않아? 쟤는 네 말 하나만 믿고 결혼까지 했는데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이제 어쩔 거야? 제가 잘못했어요. 저 잘못한 거 알아요. 저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어머님. 동서가 무릎을 꿇고 시모와 저에게 싹싹 비는데 진짜 보고 있기도 싫더라고요. 시모는 억울해서 엉엉 울고 동서는 계속 머리 조아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시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가족들 전부 병원으로 향했는데 동서도 따라 나서려고 하더라고요. 네가 병원은 왜 따라오려고 하는 건데? 우리 엄마 더 열받게 해서 아주 돌아가시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무슨 염치로 병원을 따라와? 동서가 병원을 따라가려고 하자 시동생이 동서를 막아섰어요. 시동생의 얼굴은 격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죠. 화가 아주 많이 났는데 가까스로 참고 있는 모습이었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반성하는 의미로 어머님 옆에서 간호할게. 나도 이 집 식구인데 당연히 어머니 곁에 있어야지. 나 앞으로 어머님한테 잘할 거야. 당신한테도 잘할 거고. 당신 그거는 정말로 믿어도 돼. 나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다 알아. 그래서 깊게 반성하고 있어. 진짜야. 나 앞으로 이 집 식구로서 잘할게. 식구? 네가 우리 집 식구라고 말할 자격이나 있냐? 우리 엄마 옆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아니, 내 앞에도 나타날 생각하지 마. 당신까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아이 가지자고. 나 정말로 당신 아이 갖고 싶어. 진심이야. 내가 널 어떻게 믿고? 내가 정말로 너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아? 난 책임감 때문에 너랑 결혼한 거야.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넌 나 말고도 남자도 많았던 것 같던데 내가 너랑 왜 살아? 나 말고 네가 만나던 남자들 중에서 찾아봐. 너 진짜 나쁜 년이야. 저리 꺼져. 당신까지 나를 내치면 나 어떻게 살라고. 당신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도 나 아직 당신 와이프야. 그거 잊었어? 우리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야. 당신 내 과거까지 트집 잡는 그런 남자 아니잖아. 과거보다 현재 저지른 거짓이 더 큰 문제였지. 너랑 정상적인 대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 가라.
난 당신 사랑해. 나 당신이랑 잘 살고 싶어. 그거 진심이야. 내 말 좀 들어줘. 시동생은 동서를 밀어낼 뿐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동서는 감히 병원에 따라 나서진 못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기절했던 시모가 깨어났다는데 전화가 와서 저를 찾더라고요. 전 솔직히 시모도 미웠지만 일단은 병원에 찾아갔어요.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쌍둥이란 말을 들으니까 잠깐 정신이 나간 것 같다. 너한테 집 바꾸라고 한 건 잘못했다. 이제 그럴 일 없을 거고 네가 네 동서에 대해서 미리 알고 말해줘서 고맙다. 몰랐으면 우리 가족들 다 깜빡 속아서 살았을 거야. 네가 알려줘서 다행이었어. 미안하고 고맙다. 어머님, 저한테 막말하신 거 생각하면 저 어머님이랑 대화 나누는 거 싫어요. 애도 못 낳는 년이라고 하신 거 전 그거 평생 못 잊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내가 미안하다. 다시는 내가 너한테 말 함부로 하지 않으마. 이번에 너한테 미안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어머님 회복하신 거 봤으니까 전 이만 가볼게요.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이번 일로 어머님한테 많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머님이랑 얘기 나누는 거 안 하고 싶어요. 아이 낳으라고 압박하실 때도 힘들었지만 이번 일은 정말 어머님 뵙고 얘기 나누기 힘드네요. 이제 며느리라고 너밖에 없는데 네가 나의 하나뿐인 며느리인데 네가 날 안 보고 살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사니?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전부 인정을 하잖아.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 신중해야 하는 건데 어머님은 너무 쉽게 험한 말을 내뱉으셨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상처였고요. 전 어머님 당분간 안 뵐 거예요. 그것 말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 이만 가볼게요. 내가 미안하다. 너희 아이 안 낳아도 된다. 그게 너희가 원하는 거라면 나도 더는 아이 갖고 얘기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내가 했던 행동들 좀 잊어줬으면 좋겠다. 네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도 너한테 꼭 용서받고 싶어.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모를 두고 병원을 나왔어요. 시모는 저에게 하나뿐인 며느리라고 하는데 저는 시모에게도 크게 실망한 터라 시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나도 이번에 엄마한테 너무 실망해서 당신 마음 너무 이해해. 재수 씨도 진짜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나는 엄마가 우리한테 집을 바꾸라고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우리가 아예 안 갖는다고 할 때마다 철없다고 할 때도 우리 의견을 너무 존중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속상했는데 당신한테 막말한 것도 그렇고 집 바꾸라고 한 것도 그렇고 진짜 엄마한테 실망했어. 남편은 저를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 시모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시모와 연락을 딱 끊고 지냈죠. 그리고 다시 조용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동서였어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받았어요.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싸우려고 달려들면 저도 싸울 생각이었고요. 저 이혼할 것 같아요. 형님만 아니었으면 이혼까진 안 했을 텐데. 저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꼭 이렇게 집안을 뒤집었어야 했어요? 저 아직도 형님이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어차피 들통날 거짓말을 한 동서가 이해가 안 돼. 그러게 왜 거짓말까지 하고 내 집까지 빼앗으려고 했어? 아무리 질투가 나도 선이 있는 거야. 그리고 후계자가 어쩌고 하는 말까지 하면서 내 꼭질 돌게 만들었잖아. 그래요. 저 그렇게 한 거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형님이 남편한테 말 좀 잘해봐요. 그래도 남편이 형님네랑 사이는 좋잖아요. 제가 형님 친정아버지 고소한다고 한 말 취소할게요. 저 그럴 생각도 없어요. 형님, 제발 남편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 전혀 없으니까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거 기대하지 마. 난 동서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저희 이혼해봐야 형님도 마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같은 여자끼리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같은 여자? 그래, 나도 동서랑 잘 지내보고 싶었던 때도 있었어. 근데 동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가족들 속인 건 나도 용서 못하는 일이야. 그리고 그 일로 서방님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나도 찬성이고. 나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얼마 뒤에 들려오는 소식이 시동생이랑 그 여잔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을 다 속인 여자랑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요즘도 시댁이랑 따로 연락은 안 하고 지내요. 시모가 저에게 가끔 메시지를 남기기는 하는데 저는 답장도 하지 않고 있어요. 너에게 미안한 마음을 항상 안고 살고 있다. 둘째네 이혼한 일로 내가 요즘 속이 너무 많이 상했어. 네가 와서 나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다시는 아이 가지라고 말하지 않으마. 그냥 네가 아이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말해주면 된다. 어쨌든 너에게 너무 미안하고 네가 얼마나 귀한 며느리인지 몰랐던 나를 용서해 주렴. 시모가 아이를 가지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이를 바라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답장하기가 싫더라고요. 이제 저는 계속 제 일을 하면서 지내고 남편은 시댁과 인연을 끊은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라고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있고요. 결혼 이후로 시모가 계속 아이를 가지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서 마음은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부디 이런 평화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지내요. 시댁에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 집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동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평화를 찾았고 시동생은 그 여자와 이혼을 했으니 모든 게 순리에 맞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